오늘은 진화론에 관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진화론에 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제 창조 진화에 대한 질문을 아주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중략해가지고 질문해놨고요. 도대체 학교 교육하고 진화, 창조 진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 창조 진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창조가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진화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진화론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대책은 간단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제가 다행히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또 진화론 강의를 들어보고 또 창조론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이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진화론의 오류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 중요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진화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은 따라합시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나요? 진화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당돌하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진리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다윈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베이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까지 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진화론은 무너져야 된다 이랬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주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진화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가설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진화론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다 알고 있는 이 진화론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또 진화론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좀 써놨는데요. 원시 대기 공기에는 산소, 질소, 탄소, 수소 같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수많은 시간과 전기 방전에 의해서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죠. 이것을 누가 이제 실험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래서 여러 생물로 진화가 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요. 그 진화론은 우리 2번 보겠습니다. 2번 따라합시다.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 이게 아주 상당히 처음 진화론이 나올 때부터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답변을 못했고 지금도 답변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 원시대기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덩어리는 무생물입니다. 뭐라고요? 무생물.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고기 덩어리를 여기다 한 덩어리 놔보십시오. 여기다가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 딱 놨어요. 그럼 이 고기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고 전기 방전이 일어나고 이 고기 덩어리가 수많은 어떤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우연히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가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생물이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이 무생물이 어느 순간 단세포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글레나 아메바 뭐 또 그런 생물이 집신벌레 이런 단세포 생물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이 됩니까? 진화론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나갑시다. 생물은 다시 한번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 강대상이 생명이 됩니까? 안 되죠.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이 생물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완전히 위배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4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린 세계 학술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생명이 물과 번개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밀러의 주장은 의미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밀러가 이 첫 번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냈거든요.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이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기원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증거로 유인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이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유인원이 있다.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우리 아마 교과서에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야, 세상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림도 원숭이가, 꾸부정한 원숭이가 직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DNA가 발견이 돼 버렸네요. 여러분, 사람의 DNA와 염색체와 유전자와 원숭이의 유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생긴 게 비슷한 것뿐이지 완전히 종이 달라버려요.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94년 3월 14일 타임즈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지기사에서 1957년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재조사를 거듭할수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한 다른 종임이 입증됐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타임즈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잡지에서도 이 진화론이 상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요. 상상에 불과하다. 여기 관련해서 어제 제가 좀 설교를 하고 나서요.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나 어떠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얘기를 그 집사님의 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아들한테. 그럼 아들이 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창조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여러분 중학생 남자아이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첫 페이지 맨 뒤에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사님, 002가 새벽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짧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숭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저 원숭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대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그냥 느낌으로 허술하다는 생각도 든대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처럼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 말로 읽혀져 내려오는 책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히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의 생각입니다. 똑똑하지요. 여러분, 원숭이 앞에서 지금부터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원숭이 혹시 있으면 없으면 동물원에도 가셔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십시오. 원숭이가 사람이 되나? 원숭이가 조금씩 변해가지고 뭐 네안데르탈인 크루마뇽인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옛날에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중간에 뭐 화석 같은 거 보니까 비슷한 사람도 생긴 것 같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타임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뭐 네안데르탈인.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DNA가 발견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호가 조금 잘못 매겨졌는데요. 네 번째로, 진화의 증거로 제시하는 용불용선은 얼마나 진화론이 억지에 불과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불용선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습니까?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예요. 목이. 그게 과학 측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목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뭐 피아노를 막 치면서 막 손가락을 막 늘리고 그러면 손가락이 좀 늘어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생물학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획득형질은, 좀 따라서 한번 해봐요.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손가락이 잘라진 아버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가락이 잘라진 건 획득형질이거든요. 태어날 때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획득한 형질입니다. 획득형질.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이 잘라서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사용하다 목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기 기린은 목이 짧았다면 목이 짧은 채로 나오는 거지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길은 것이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마치 진화론의 증거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길게 생겨 먹은 거죠. 처음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들면은요, 이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간 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나 늑대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개하고 늑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 달라요. 고양이와 호랑이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고양이가 커지면 호랑이가 된 것 아닙니다. 종이 달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과 종 사이의 변이는 작은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소진화하면서 종간 변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숭이가 된다든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든지 이런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진화론은 따라서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홀란도 엔탈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질서의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모든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새로워지나요? 아니면 점점 낡아지나요? 낡아지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 법칙이라는 말과 론이라는 게 다릅니다. 법칙은 영어로 law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론은 theor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론은 하나의 이론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로는 이게 완전히 정솔로 굳어진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죠. 항상 떨어지죠. 항상 지구상의 이 상황 속에서는 항상 떨어집니다.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가 있으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계는 멈춰지겠죠. 그런데 시계 부속품들이 막 널려져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계 부속품들이 모아져 가지고 시계가 돼서 막 자기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이 법칙이 완전히 무시가 되거든요. 무질서한 원시대기, CHON이라고 하는 무질서한 원시대기가 수많은 시간에 지냈다고 단백질 덩어리로 질서 있게 모아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무시가 되는 거죠. 더구나 없었던 생명이 생겨난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은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화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이론이고 가설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획도 변함없으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이게 이제 그 말한 데 아까 말한 대로 종류대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종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셨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인 것이지, 고양이가 자라면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진화론은요, 생명을 절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생물이 어떻게 생물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고, 더구나 사람은 영적 생명체가 됐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이다. 현대과학에서도 진화론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확 하시면 돼요. 진화론은 생명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DNA가 진화론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버렸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니 사실 변함없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그리고 또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나가길 원하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 가르치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얘기해도 충분히 진화론에 대해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똑똑해요. 과학고를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랑 저는 이제 생물학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학적 지식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동생은 죽어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동생도 여자아이인데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딴 책만 읽어요. 그런데도 항상 뭐 1등, 2등 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질문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접근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또 생기는 거죠. 왜? 과학 자체가 워낙 질문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증, 또 교회의 간증, 교회 역사의 간증, 성경 말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하면은요 어느 때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제가 할 얘기 그런 아이들 중에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만 쭉 전달을 해줘도 이런 글을 전달만 해줘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